자, 확률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 1번에서는 상자 속에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대요. 제비 뭔지 알아요? 이렇게 뽑는 걸 제비라고 해요. 이렇게 뭐 추첨공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제비인데. 자, 그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는 다음과 같을 경우 한 개의 제비를 뽑아서 당첨될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당첨이 되려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1번부터. 자, 1번에서는 당첨 제비가 3개일 경우입니다. 전체 10개 중에서 당첨 제비가 3개 들어있대요. 그럼 당연히 당첨될 확률은 전체 10개 중에 3개다? 아주 단순하게 10분의 3의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엄청 쉽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10개가 모두 당첨 제비래요. 10개를 다 이렇게 당첨 제비를 넣어놓으면 뽑을 때마다 당첨이잖아요. 무조건 당첨. 10분의 10. 확률 얼마? 1이겠죠. 자, 3번입니다. 당첨 제비가 하나도 없어. 헉, 사기꾼이야. 당첨 제비가 하나도 없다잖아요. 제로, 0. 확률 0입니다. 당첨될 수가 없어요. 아주 사기꾼 같은 경우죠. 그래서 3개일 땐 10분의 3, 모두가 다 당첨 제비일 때는 1, 없을 때는 0. 이렇게 우리는 확률의 성질을 이용해서 1과 0 사이가 바로 확률의 범위다 라는 걸 이 문제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4번에서는 A, B, C, D 4개의 문자 A, B, C, D 이렇게 4개의 문자가 쓰여있는 카드 중에서 3개를 뽑겠대요. 3개. 그때 C가 뽑힐 확률을 구하여라. 3개 중에 C가 뽑힐 확률.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따져보죠. 3개를 뽑겠다고 했으니까 4개 중에 3개를 뽑아보는 겁니다. 자, 4개 중에 3개 뽑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죠? 4, 3, 2 이렇게 구하죠. 근데 얘를 뽑겠다는 건 딱히 얘를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니까 순서는 배려하지 않아요. 나눠줍니다. 3개를 뽑을 때의 순서 6가지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4가지입니다. 내가 이 알파벳 카드 A, B, C, D 중에서 3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개인데 그 4개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C가 무조건 뽑힐 확률입니다. 그럼 3개 중에 이미 C는 뽑힌 겁니다. C는 이미 뽑혔어요. 그럼 우리 몇 개만 더 뽑으면 되겠어요? 2개. C는 이미 뽑혔고 나머지 3개 중에서 2개만 더 뽑은 다음에 C를 옆에다 살짝 갖다가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3개 중에 2개, 3 곱하기 2. 걔를 그럼 우리 또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2로 나눠. 어머, 경우의 수 3. A, B, B, D, A, D. 그쵸? 경우의 수 3. 그 중에 C만 쏙쏙쏙 갖다 집어넣으면 C가 무조건 뽑힌 경우의 수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4분의 그 C가 뽑힐 경우의 수 3이라고 써서 4분의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바로 확률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음 문제로 8번입니다. 다음 문제 8번. 자, 푸른 구슬이 4개. 푸른 구슬, 파란 구슬, 그치? 푸른 구슬. 파란색이라고 써야지. 파란 구슬 4개. 자, 다음 붉은 구슬 3개입니다. 붉은 구슬 3개입니다. 오케이. 자, 흰 구슬 2개입니다. 흰 구슬 2개. 자, 이렇게 구슬이 총 몇 개야, 이거? 9개 구슬이 들어있네요. 자, 이 9개의 구슬에서 한 개를 무심히 꺼낸다. 무심히. 너무 표현이 웃기네요. 그죠? 무심히 꺼낸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를 랜덤으로 마음대로 꺼낸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때 푸른 구슬 또는 붉은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자, 파란색이나 또는 붉은색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 이거 딱 봐도 합의 법칙이겠네요. 자, 일단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체 구슬이 9개인데 그 중에 파란 구슬이 4개라서 9분의 4의 확률로 우리는 파란 구슬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붉은 구슬을 뽑을 확률은 전체 구슬이 9개인데 그 중에 붉은 구슬이 3개이기 때문에 9분의 3의 확률로 붉은 구슬을 뽑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만 딱 뽑을 건데 얘 또는 얘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슨 법칙? 합의 법칙. 그럼 더해보니까 얼마입니까? 9분의 7입니다. 따라서 답은 9분의
7 적어주면 그냥 끝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확률의 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넘어갑니다. 11번. 자, 그럼 성우가 사격을 하는 문제네요. 성우가 사격을 할 때 평균 5발 중에서 3발을 명중시키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는 이 5발 중에 3발을 명중시킨다를 이용해서 이 명중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개 중에서 3개를 맞춘다. 그럼 명중률은 5분의 3이라는 확률을 가진다. 명중률은 5분의 3의 확률을 가진다.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성우가 총 2발이나 쏠 거거든요. 2발을 쏠 건데 그 2발이 모두 명중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씁시다. 첫 번째 화살을 쏩니다. 첫 번째 사격을 하는 거군요. 첫 번째 사격을 합니다. 그때 명중할 확률이 5분의 3의 확률이고, 자, 두 번째 또 사격을 빵 합니다. 그때도 명중할 확률이 5분의 3의 확률이에요. 근데 이 두 녀석이 둘 다 명중했으면 좋겠다니까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한다? 곱한다. 이번엔 곱의 법칙이라고요. 그럼 곱해보니까 얼마겠다? 25분의 9겠다. 이런 말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이 녀석들이 이용해서 다양한 확률을 구해본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15번입니다. 자, 15번에서는 이제 남학생이 4명이 있고, 여학생이 3명이 있거든요. 이 전부 7명인데 그 중에서 2명의 선도 부원들을 뽑을 때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 뽑힐 확률이다. 자, 여기서 내가 2명을 뽑을 건데 그 중에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다. 자, 나왔다. 적어도가 나와버립니다. 적어도 1명이 누구래요? 적어도 1명이 여학생. 지금 내가 이 7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건데 그 2명 중에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다. 그 말은 1명만 여학생이어도 되고 둘 다 여학생이어도 되는 경우의 수를 2가지나 계산해야 되는, 좀 뭐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땐 좀 귀찮은 일이란 말이지. 그럼 적어도라는 표현이 보이면 무조건 여사건 사용하는 거예요. 이 반대 사건을 생각하자고. 그럼 적어도 1명이 여자다. 여자다. 그 녀석의 반대는 그럼 뭐겠습니까? 반대는 모두 누구? 그렇지, 남자. 모두 남학생이 뽑힐 경우의 수 아니겠습니까? 그쵸?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다. 그 녀석의 반대는 모두 남학생인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모두 남학생일 확률을 구해야지. 그래서 전체 확률 얼마에서? 1에서 요 모두 남학생이 될 확률을 빼면 나머진 다 적어도 1명은 여학생이겠지. 이렇게 되시겠나요? 요거 모두 남학생의 확률 한번 구해보죠. 자, 일단 7명 중에서 2명을 먼저 뽑는 전체 경우의 수부터 따져봅니다. 자, 7명 중에 2명을 뽑습니다. 7 곱하기 6. 근데 이거 선도부원이라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2로 나눕니다. 그럼 약분하면 3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총 21가지예요. 전체 21가지 경우의 수가 있구나. 이 21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모두 남학생인 겁니다. 모두 남학생이려면 남학생 4명 중에 2명이 뽑혀야 되거든요. 그럼 4명 중에 2명. 4 곱하기 3.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누구로 나눈다? 누구로? 2로 나눈다. 그럼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6가지지, 그치? 그러면 모두 남학생일 확률은 21분의 6. 약분해보면 7분의 누구? 7분의 3이 6. 2구나. 모두 남학생일 확률이 7분의 2구나. 그럼 문제에서 요구했던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일 확률은 1에서 7분의 2를 뺀 누구? 7분의 5더라. 즉 답은 7분의 5더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적어도라는 표현, 물론 모든 여사건의 확률 문제에 항상
적어도가 붙어있진 않아요. 적어도가 없지만 6건을 써야 할 때도 있어요. 그치만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는 문제들은 100% 다 6건의 확률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는 게 잘 풉니다. 적어도 이거 무조건 6건, 반대로 풀어야지 7분의 2. 여기까지 아주 잘 푸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아주 잘 풀어요. 근데 마지막에 답 쓸 때 꼭 실수를 해요. 신나게 여기까지 구해놓고 답을 쓸 때 7분의 2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맨 마지막에 1에서 빼는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실수 안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실수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문제 나오면 반대로 풀되 답 쓸 땐 반드시 누구한테서 빼준다. 누구한테서 1에서 꼭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20번입니다. 20번 문제 보시면 주머니 속에 흰 공이 3개 들어있고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대요. 자, 흰 공이 3개가 들어있고 흰 공 3개, 검은 공이 4개가 이렇게 들어있대요. 총 7개의 공이 있군요. 자, 이 중에서 2개를 연속해서 뽑을 거예요. 공을 뽑고 공을 또 뽑을 거예요. 자, 그때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모두 흰 공 나올 확률. 자, 내가 공을 총 2개를 뽑을 건데 모두 흰 공이 나올 수 있도록 총 2번을 뽑아줄 겁니다. 근데 1번 보니까 1번은 이런 조건이 쓰여있네요. 꺼낸 공을 다시 집어 넣을 때, 공을 꺼내서 확인을 합니다. 무슨 색깔인지. 그리고 다시 그 공을 또 집어넣어서 막 섞어요. 그리고 다시 또 뽑는 겁니다. 이러할 때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일단 7개의 구슬 중에서 흰 공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전체 7분의 3의 확률입니다. 그쵸? 그럼 나는 이제 흰 공을 뽑았으니까 그 공 색깔 체크하고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섞었어요. 그럼 내가 다시 또 뽑을 거거든요. 그럼 내가 확인하고 다시 집어 넣었기 때문에 공의 개수가 변할 수가 없어요. 버리지 않았잖아요. 공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넣었다고요. 공의 개수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7개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의 개수가 그대로니 흰 공의 개수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3개. 그럼 7분의 3이 일어나고 다시 7분의 3이 일어나. 둘 다 모두 흰 공이다. 둘 다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답은 49분의 9더라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원을 다시 시킨 다음 뽑는다. 복원 추출. 다음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에서는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꺼낸 공은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 그럼 처음에는 일단 7분의 3으로 확률이 동일할 건데 문제는 내가 흰 공임을 확인을 하고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확인하지 않고, 확인한 게 아니라 넣지 않고 확인했으니까 끝하고 휙 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공을 휙 버리고 나면 원래 이 3개였던 흰 공이 몇 개로 줄어들게 되겠어요? 2개로 줄어들게 되죠. 그럼 확률이 변해요. 두 번째 뽑을 때는 공이 더 이상 7개가 아니라 몇 개? 6개고요. 흰 공이 더 이상 3개가 아니라 몇 개? 2개예요. 그럼 이제 확률이 변하죠. 약분 얼마? 7분의 1 이렇게. 얘를 우리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비복원 추출. 복원하지 않고 이제 버린다.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공을 다시 집어넣느냐 집어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률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다시 집어넣었냐 집어넣지 않았느냐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뽑는 문제를 풀 때는 다시 집어넣느냐 다시 집어넣지 않느냐를 제대로 확인한 뒤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어요. 네, 되시겠나요? 다음 문제 23번으로 갑니다. 자, 23번에서는 A, B, C 3명의 아이가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대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네요. 그럼 뭐 어차피 확률 구해야 되니까 전체 경우에서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A, B, C 이 녀석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전체 경우의 수는요 뭐 단순하죠. A가 낼 수 있는 것 주먹, 가위보 3가지, B가 낼 수 있는 것도 주먹, 가위보 3가지, C가 낼 수 있는 것도 주먹, 가위보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동시에 빵 하고 내는 거니까 다 곱하겠죠.
그럼 3의 세제곱 전체는 총 27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번 비길 확률 구해보래요. 비긴다. 자, 이들이 비긴다라는 것은 주먹,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똑같은 거 내는 거죠. 그럼 또 있죠, 뭐. 가위. 또 뭐가 있어요? 보. 아, 세 가지네. 그럼 답은 27분의 3, 9분의 1 하시면 틀려요? 2명이서 하는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3명이서 하는 가위바위보잖아요. 3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하면 비기는 경우가 또 있어요. 뭐냐? 주먹, 가위, 보. 서로 다 다른 걸 내버리는 거야. 이런 것도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할 때 비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경우의 수까지 다 좀 세줘야 돼요. 근데 얘는 일일이 쓸 필요 없죠? 주먹, 가위, 보. 3, 2, 1. 순서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총 몇 가지의 순서쌍이 나오겠다? 6가지의 순서쌍이 나오겠다. 자, 그래서 비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합이 총 9가지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이들이 비길 확률은 결국 전체 27가지 중에서 몇 가지? 9가지이기 때문에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자, 이 녀석들이 비길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나요? 두 번째, 2번. 2번에서는 승부가 결정될 확률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비길 확률을 구했거든. 3분의 1. 그럼 비기지 않은 나머지 경우의 수들은 다 어쨌든 지든 이기든 결과가 낮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건 6건의 확률이죠. 비길 확률이 3분의 1이면 비기지 않을, 즉 어떤 승부가 날 확률은 6건. 1 빼기 3분의 1, 3분의 2의 확률 계산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2번. 승부가 난다. 비기지만 않으면 된다. 1에서 3분의 1을 뺀다. 답은 3분의 2. 됐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에서는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여라.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여라. 오케이. 그럼 나는 이제부터 A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이 A라는 녀석, 그 다음 B라는 녀석, C라는 녀석, 선생님 한번 적어볼 건데, 만약에 A가 주먹을 냅니다. 그때 A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 녀석 다 가위를 내버리면 A가 이겨요. 근데 이럴 경우도 있어요. B가 주먹을 내고 C가 가위를 내. 그럼 비록 A와 B는 함께 이겼지만 어쨌든 A가 이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B가 가위를 내고 C가 주먹을 내면 혼자서 이긴 건 아니야. C랑 같이 이겼어. 그래도 어쨌든 A가 이긴 거잖아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주먹으로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가위를 내도 몇 가지 방법으로 이기겠어요? 3가지. 자, 마찬가지로 내가 보자기를 내도 몇 가지 방법으로 이기겠어요? 3가지. 즉 주먹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 3가지, 가위로 이길 수 있는 방법 3가지, 보자기로 이길 수 있는 방법 3가지. 그럼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 전체는 9가지겠구나. 그럼 확률은 27분의 9. 아까 계산해봤죠? 이거 얼마? 3분의 1의 확률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만 파악하면요, 결국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야? 아, 그럼 B가 이길 확률도 똑같은 방법으로 얼마겠어요? 3분의 1. C가 이길 확률도 똑같은 방법으로 얼마겠어요? 아, 3분의 1이구나. 생각해보니까 아까 비길 확률도 3분의 1이었는데 아, 비기고 A가 이기고 B가 이기고 C가 이기고 다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문제 풀 때 간편하게 활용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다 3분의 1이었구나. 비길 확률, A가 이길 확률, B가 이길 확률, C가 이길 확률 모두 3분의 1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23번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번에서는 배와 등이 나올 확률이 같은 윷놀이에서 걸이 나올 확률. 혹시 윷놀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면, 아니 이 배와 등이 뭔가 싶죠? 배와 등이 뭐지? 자, 윷놀이는 요렇게 원기둥을 반으로 잘라 놓은 것 같은 녀석, 요 녀석을 4개를 가지고 이 녀석 4개
이 녀석 4개, 이걸 6가락이라고 하거든요. 이 6가락 4개를 던지고 가지고 노는 그러한 녀석이에요. 자, 그때 이렇게 원기둥을 반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이 판판한 부분이 있고 뒤쪽에 볼록한 부분이 생기겠죠. 자, 그때 이렇게 판판한 부분과 볼록한 부분을 배와 등이라고 하는데, 자, 이 볼록한 부분을, 우리 왠지 볼록하니까, 우리 배는 볼록하니까, 그치? 이걸 배라고 생각하지만 이 볼록한 부분은 등입니다. 볼록한 부분은 윷은 달라요. 우리랑 달라. 우리는 볼록한 게 배잖아요. 윷은 볼록한 게 등이에요. 그리고 이 판판한 녀석을 배라고 합니다. 이 판판한 녀석을 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등과 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도계, 걸륨, 모가 결정되는 걸 윷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배와 등이 나올 확률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앞뒷면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의 확률이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 거의 뭐 동전입니다. 동전. 그러니까 윷놀이도 거의 사실상 동전이랑 비슷하니까 동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 배와 등 윷놀이는 결국 동전처럼 2분의 1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구나. 물론 이제 확률이 같다는 선 한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때 이 녀석을 던져가지고 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걸. 그럼 걸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이 판판한 배가, 저 판판한 배가 하나, 둘, 3번이 나오고요. 저 동그란 등이 한 번이 나오는 이러한 4개의 순서상, 요렇게 4개로 구성된 순서상, 요 녀석을 우리는 거리라고 불러요. 이 확률을 한번 구해달라는 거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배가 나올 확률 2분의 1, 배가 나올 확률 2분의 1, 다시 2분의 1, 등 또한 2분의 1. 오, 16분의 1이군요. 요거 16분의 1이군요. 근데 배, 등이 나와도 되지만 배, 등, 배, 등, 배. 경우의 수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와, 그러면 요 녀석의 경우의 수를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세볼게요. 4개를 줄 세우는 거네. 4, 3, 2, 1, 4, 3, 1, 4, 3, 2. 4개를 줄 세우니까 4, 3, 2, 1이에요. 이 녀석을 나누면 됩니다. 왜 나누냐면 배, 요 3가지가 똑같잖아요. 그럼 3가지는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아무리 위치를 바꿔도 서로 똑같기 때문에 이 3가지로 위치를 바꾸는 방법, 즉 3개를 줄 세우는 방법 몇 가지예요? 3, 2, 1. 6가지죠. 요 3, 2, 1, 이 6가지 방법은 중복될 거거든요. 그래서 3개가 중복돼? 그럼 3개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어요. 약분. 그럼 몇 가지? 4가지. 아, 배, 등, 배 3개, 등 하나가 나올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구나. 뭐 너무 쉽죠? 4가지죠, 그쵸? 등, 배, 등, 배, 등, 배, 등. 4가지 맞잖아요, 그쵸? 그럼 16분의 1이라는 확률이 4번이나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경우의 수 반드시 곱해주셔야 돼요. 그럼 확률은 4분의 1이어서 결국 이 거리 나올 확률 구하여라. 우린 4분의 1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에서는 비가 온대요.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 5분의 1.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인데 오늘 비가 오지 않았다면 내일 모레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여라. 아니, 비가 왔다 안 왔다 말 표현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근데 이 문제 실은 되게 쉬운 문제예요. 다만 말만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니까 괜히 헷갈려 보이지, 막상 요거 이제 풀어보면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일단 정리를 좀 해봅시다. 너무 말이 복잡해. 정리만 좀 해볼게요. 비가 온다는 것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동그라미라고 체크를 할 거고, 비가 안 온다를 가위로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 비가 왔는데 그 다음에 또 비가 올 확률이라는 겁니다. 비가 왔는데 다음날 비가 또 온대요. 그러할 확률은 5분의 1이랍니다. 자, 두 번째,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오지 않은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아,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전날 날씨에 따라서 오늘 날씨를 추측하는데 전날 날씨가 이러했을 때 이러하면 이렇다라는 확률을 알려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려주면 알 수 있는 확률이 또 있어.
6건의 확률. 비가 왔어. 근데 다음날 비가 또 올 확률이 5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비가 왔어. 근데 다음날 비가 안 와버릴 확률은 이 녀석의 6건 누가 되겠어요? 5분의 4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다음날 비가 와.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면 그 다음날 비가 안 올 확률, 즉 전날 비가 안 왔는데 그 다음날 비가 안 올 확률은 6건 누구겠다? 3분의 2겠다. 즉 이렇게 생긴 표 같죠? 이러한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대한 확률을 담은 표가 하나 완성됩니다. 그때 구하고 싶은 것은 오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오늘 today 오늘 비가 안 왔습니다. 근데 내일도 아니고 그 모레예요. 내일은 몰라. 내일은 알려주지도 않았네. 그냥 그 모레입니다. 그 모레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여라. 아, 오늘은 비가 안 왔어. 근데 내일은 비가 왔을지 안 왔을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 날인 모레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요렇게 생긴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일 날씨를 정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있겠죠.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두 번째, 내일 비가 안 올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의 확률을 따져봐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자, 오늘 비가 안 왔는데 내일 비가 오고 모레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생긴 녀석의 확률은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비가 안 왔는데 올 확률이네. 비가 안 왔는데 올 확률이네. 확률이 얼마겠어요?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 날씨는 근데 왔는데 다시 비가 안 와야 하네. 왔는데 비가 다시 안 와야 하네. 5분의 4의 확률입니다.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죠.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동시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곱해서 15분의 4의 확률입니다. 되시겠죠? 두 번째, 그럼 오늘 비가 안 왔잖아? 근데 내일도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모레도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요경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비가 안 왔는데 또 안 왔으면 좋겠대요. 안 왔는데 또 안 왔으면 좋겠대요. 확률 얼마? 3분의 2. 자, 그리고 다시 비가 둘째 날도 안 왔는데 셋째 날도 안 왔으면 좋겠대요. 그럼 똑같은 확률이네. 3분의 2. 마찬가지로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뭐 한다? 곱한다. 그럼 확률은 9분의 4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가운데에 있는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안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비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안 올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녀석의 확률을 뭐한다? 합의 법칙 합한다. 자, 그럼 이거 45분의 3 곱할게요. 3, 4, 12. 얘는 45분의 5 곱할게요. 20 되니까 두 개 더해서 따라서 결국 확률은 45분의 32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가 왔다 안 왔다 이런 문제, 어디를 갔다 안 왔다, 특히 이제 비 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어디를 갔는데 안 갈 확률, 뭐 갔는데 뭐 안 갔는데 갈 확률, 이런 식으로 뭔가를 했다 안 하는 그러한 확률이 나오면 무조건 표를 작성하신 뒤 구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순서대로 따라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말만 어려울 뿐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 넘어가서 28번으로 갑니다. 자, 28번에서는 점 P가 수직선 위 원점에 놓여져 있대요. 수직선은 이렇게 수가 쓰여진 직선인데 원점에 이렇게 P가 놓여 있대요. 원점 0에 P가 이렇게 지금 현재 뿅 하고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때 문제에서 동전 한 개를 던져요. 동전. 자, 그래서 동전이 앞면이 나오잖아요.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이만큼.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오른쪽으로 이는 플러스로 나타내죠. 자, 그 다음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이만큼. 그럼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이만큼. 왼쪽은 보통 우리가 기호 뭘로 표현하죠?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동전 딱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2,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녀석이 총 3번을 던지거든요. 동전을 3번 던질 겁니다. 3번 던져서 그 P의 위치가 1, 2, 3.
여기 3회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아, 그럼 내가 3번을 던져가지고 플러스 2나 마이너스 1이 나올 건데 그 녀석들을 총 합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3이 나오면 되겠구나. 그럼 결국 나는 3에 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플러스 3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플러스 2가 2번 4 마이너스 1 한 번. 그렇지. 플러스 2가 2번 마이너스 1이 한 번. 그럼 4 빼기 딱 3이잖아요. 요거 말고 더 없어요. 요렇게 나오면 되겠구나. 즉 앞 2번 뒤 한 번 나오는 이러한 순서쌍일 때구나. 이러한 순서쌍일 때구나. 그럼 확률 한번 구해볼까요? 앞이 나올 확률 2분의 1. 또다시 앞이 나올 확률도 동전이잖아요. 2분의 1입니다. 자, 뒤가 나올 확률 동전이잖아요. 2분의 1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8분의 1의 확률이야. 근데 조심할 거야. 우리 아까 윷놀이 때 해봤죠? 8분의 1의 확률이야? 아, 8분의 1. 근데 앞, 뒤 나올 수도 있지만 뒤, 앞, 뒤, 앞. 계산하는 거 아까 해봤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줄 세우기 3, 2, 1인데 두 개가 중복이잖아. 2 곱하기 1로 나눈다.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이렇게 생긴 순서쌍이 배치만 다르게 해서 3가지나 있다고요. 그럼 8분의 1의 확률이 3가지니까 결국 문제에서 요구했던 이 P가 3에 도착할 수 있는 확률은 8분의 3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와 확률을 토대로 해서 이 확률 문제 여러 가지 좀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